이 거대한 숫자는 단순히 대한민국 초고가 부동산의 거래 명세서가 아닙니다. 48억 원. 그것은 한 소년이 겪어낸 지독한 가난, 500원짜리 후회의 무게, 그리고 22년간 피 흘려 싸워 이룬 사투의 종합입니다.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의 심장부에 솟아오른 4세타로 펜트하우스는 이대호라는 거인의 삶 전체를 봉인한 거대한 기념비입니다. 거실 동창 너머로 펼쳐지는 광안대교의 찬란한 불빛은 그가 도달한 성공의 정점을 상징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집 안 한편 철저한 보안 속에 확장된 트로피의 성소입니다. 이 공간은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트리플 크라운 상패, 그리고 한미일 리그 두 자릿수 홈런 기록 증서까지 숫자로 기록된 모든 영광을 집약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결핍을 승리로 바꾼 한 인간의 3차원 자서전이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유산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한 기억의 전시장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48억 원이라는 가격표 뒤에 숨겨진 고통과 헌신으로 빚어진 서사적 가치를 냉철하게 분석할 것입니다. 이대호 선수가 선택한 주거지는 단순한 고급 주택을 넘어선 부동산 전략의 최고 정점을 보여줍니다.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에 위치한 이 펜트하우스는 호텔 레지던스 아라트리움 중에서도 극히 희소한 고층 슈퍼펜트급 유닛입니다. 전용 면적 약 122평에 달하는 압도적인 규모와 함께 부산의 랜드마크인 광안대교와 해운대 바다를 한눈에 조망하는 파노라마 오션뷰는 최고급 주택이 갖춰야 할 입지적, 조망적 요소를 완벽하게 충족시킵니다. 이 물리적 조건들, 즉 입지, 조망, 규모는 48억 원이라는 가격을 정당화하는 외부적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공간에 주목해야 하는 진짜 이유는 이 절대 금액이 아닌 그 안에 새겨진 정체성의 압축에서 비롯됩니다. 롯데 자이언츠의 프랜차이즈 스타이자 조선의 4번 타자인 이대호에게 마린시티는 그저 거주지가 아니라 부산의 거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완벽하게 대변하는 공간입니다. 이 집은 22년간 KBO, NPB, MLB 무대를 누비며 쌓아 올린 시간의 궤적과 치열한 삶의 서사를 공간적으로 응축시킨 살아있는 아티팩트입니다. 이 정체성의 핵심은 트로피의 성소라는 특별한 공간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부호들이 고가의 예술품이나 명품 가구를 전시하는 것과 달리 이대호는 자신의 방 한켠을 2008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KBO MVP 트로피, 일본 시리즈 MVP 상패, 그리고 한미일 리그 두 자릿수 홈런 증서 등 피와 땀으로 바꾼 역사의 증거물로 가득 채웠습니다. 이 공간은 이대호 선수 본인이 내가 가장 아끼는 공간이라고 단언할 만큼 단순한 전시장이 아닌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억과 증명이 담긴 성소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공간에 CCTV까지 설치하여 보안을 철저히 관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트로피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닌 역사적 유물이자 가문의 유산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명확히 방증합니다. 48억 원이라는 숫자는 금융시장이 매긴 외부적 가치일 뿐 이 집의 내부적 가치, 즉 한 인간이 포기하지 않고 성취한 모든 투쟁의 기록은 어떤 화폐 단위로도 측정할 수 없는 비가측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펜트하우스는 재력의 정점을 보여주는 동시에 결핍을 이겨낸 영혼의 안식처이자 가족 구성원 전체가 과거의 승리를 공유하고 미래의 동기를 부여받는 교육의 장소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일반 대중은 48억 원이라는 주택 가격을 듣고 과도한 사치나 일회성 호화로운 소비로 치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위 군사 분석가의 정밀하고 논리적인 접근처럼 우리는 이 숫자를 이대호 선수의 전체 커리어와 연봉 규모라는 거시적 경제 프레임워크 안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신력 있는 자료에 따르면 이대호 선수는 프로 입단 계약금 1억 1천만 원을 시작으로 은퇴 시까지 22년간 누적 연봉 619억 원이라는 경이로운 수입을 기록했습니다. 이 경제적 기반을 바탕으로 산출했을 때 48억 원의 펜트하우스 매입은 그의 전체 누적 소득 대비 약 7.75%라는 냉정하고 계산된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는 초고액 순자산가들이
포트폴리오 다각화 및 주거 안정성 확보를 위해 부동산에 할당하는 자산 비율과 비교할 때 지극히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섭니다. 통상적으로 UHNWI의 주거용 부동산 투자 비중이 10에서 20% 내외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대호의 소비는 결코 과소비가 아니라 오히려 재정적 건전성을 유지하며 핵심 자산을 확보하는 전략적 배치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그의 경력 전체를 통틀어 가장 상징적인 비유동성 자산 매입이며 이는 프로페셔널한 성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자 자가 보상의 합법적 권리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주택은 단순한 거주 기능을 넘어 기록 보존소와 가족의 울타리라는 다기능적 목적을 가지고 설계되었습니다. 주택의 가치 구조는 입지, 조망, 그리고 규모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부산의 심장 마린시티에 정착한 것은 그의 지역 프랜차이즈 스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은퇴 후에도 지역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유지하려는 전략적 투자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48억 원은 고가일 수는 있으나 그의 특급 커리어와 맞먹는 위치적 상징성 및 비가측적 유산 가치를 확보하기 위한 최적의 선택이었습니다. 이는 부채를 지거나 미래의 가치를 당겨 쓴 소비가 아닌 과거의 성과가 현재의 삶에 부여하는 미래지향적 경제적 권리의 완벽한 실현입니다. 최근 이대호 선수의 펜트하우스에서 단행된 전면 리모델링은 단순한 인테리어 개선을 넘어 그의 삶의 결핍을 영구히 종식시키고 가족 철학과 유산 보존 의지를 건축 구조에 반영한 심리적 건축의 결정체입니다. 이대호 선수의 배우자인 신혜정 씨가 밝힌 리모델링의 주요 동기는 세 가지였습니다. 노후 주택의 하자 보수, 성장하는 자녀들에게 독립된 개인 방을 마련해주는 것, 그리고 늘어난 영광의 증거물로 꽉 찬 트로피 방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 중 후자의 두 요소가 공간의 목적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각자의 독립된 방을 제공한 결정은 이대호 선수의 가슴 깊이 새겨진 유년기 결핍에서 비롯됩니다. 3살과 5살에 부모님과 헤어져 외할머니 손에 자라야 했던 그는 어두운 방에서 혼자 잠들어야 했던 고독의 기억을 평생 짊어졌습니다. 그가 평생 갈망했던 집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안정감과 돌아갈 따뜻한 울타리는 단순한 물질적 부를 넘어선 심리적 안전자산이었습니다. 이 리모델링은 이대호 선수 본인이 누리지 못했던 보호받는 유년 시절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헌신의 행동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주거 공간의 핵심을 개인의 안락함이 아닌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독립성과 심리적 안정감에 두었다는 점에서 이 공간 설계는 부의 과시가 아닌 상처를 치유하는 정서적 요새 구축 행위입니다. 동시에 트로피 방의 확장은 단순히 수장 공간을 늘리는 행위를 넘어 인생의 서사를 보존하고 전승하려는 의지의 진화를 명확히 나타냅니다. 그는 트로피가 도난당할까 염려되어 CCTV를 설치할 정도로 이 공간을 중시하며 이는 곧 그의 커리어가 하나의 역사적 기록으로 남는 장소임을 의미합니다. 확장된 트로피존은 이제 단순한 트로피 진열장이 아니라 선택과 투쟁의 역사가 담긴 살아있는 박물관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이 공간은 그의 노력과 고통이 성과로 전환되는 과정을 자녀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게 함으로써 성과는 타고난 것이 아니라 과정 위에 포기하지 않고 세워진다는 가문의 핵심 가치를 공간 자체로 전달하는 교육적 장치로 기능합니다. 실제로 방송에서 출연진들이 입장료를 받고 관람해도 되겠다고 언급했을 만큼 이 공간은 단순한 집안의 방을 넘어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지닌 기억 보존소로 격상되었습니다. 이대호의 집은 잠을 자고 휴식하는 곳이 아니라 과거를 기록하고 현재를 자부하며 미래를 향한 동기를 공유하는 입체적인 기록 보관소로 기능하도록 정교하게 재설계된 것입니다. 이 리모델링이 보여준 것은 바로 이대호 선수에게 집이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족을 향한 헌신이자 결핍을 사랑으로 채우는 삶의 방식의 진화 그 자체입니다. 이대호 선수의 현재 이룬 성취, 즉 48억 원이라는 물리적 성공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의 가슴을 관통했던 결핍의 연대기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3살의 아버지를 여의고 5살의 어머니와 생리별한 그의 유년기는
사실상 고아의 상태로 방치된 채 화려한 해운대 펜트하우스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잔혹한 어둠의 시기였습니다. 외할머니의 콩잎장사와 노점상 수입에 의존해야 했던 생활고는 그에게 야구 글러브 하나조차 대가성 없는 사랑이 아닌 누군가의 뼈를 깎는 희생의 결과였습니다. 실제로 외할머니의 결혼 예물인 쌍가락지가 수십 번 전당포를 오가야 했던 기록은 그의 성공이 단순한 재능이 아닌 생존을 위한 절대적인 사명감으로 빚어졌음을 명확히 증명합니다. 이 절대적 사명감의 정점에 자리한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 발생한 500원의 비극입니다. 병원에 입원한 할머니에게 사드릴 버거를 고르는 순간 그는 1,700원짜리 불고기 버거 대신 1,200원짜리 대리버거를 선택했습니다. 이 500원의 차이에 대한 영원한 후회는 할머니가 그 버거를 먹은 지 2주 만에 세상을 떠나면서 평생의 트라우마로 각인되었습니다. 이대호 선수는 이후 자신이 성공하여 돈을 벌기 시작한 뒤에도 500원짜리 동전을 늘 품고 다니며 그 후회를 잊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억의 보존을 넘어 누군가의 희생을 헛되이 만들지 않기 위한 투쟁의 최소 단위이자 금액을 넘어선 인간적 채무를 스스로에게 부여한 행위입니다. 그의 성공, 즉 천문학적인 연봉과 48억 원의 펜트하우스는 결코 단순한 부의 축적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할머니의 헌신을 세상에 증명하고 자신의 아이에게는 자신이 겪었던 결핍과 고독의 기억을 물려주지 않기 위한 결과, 지향적 효도와 대속의 실현이었습니다. 트로피와 펜트하우스라는 물질적 증거물은 이 결핍과 눈물 위에 차곡차곡 쌓아 올린 기념비적인 보상이자 심리적 방어벽입니다. 우리는 그의 집을 평가할 때 그가 단 한 번도 쉽고 편하게 살아보지 못했던 이 잔혹한 유년 시절의 배경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그의 펜트하우스는 성공의 결과가 아니라 고통을 이겨낸 자의 영원한 증명서이자 미래 세대에게 결핍의 대물림을 끊겠다는 아버지의 선언문인 것입니다. 이대호의 자산은 그의 과거를 치유하고 미래를 보호하는 기능적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대호 선수의 커리어는 단순한 실력의 문제가 아닌 포기하지 않는 선택과 싸움의 연속으로 정의됩니다. 2001년 롯데 자이언츠의 투수로 입단했으나 어깨 부상으로 좌절했고 선수 생명을 걸고 타자로 전향해야 했습니다. 130kg이 넘는 체중으로 인해 병살머신이라는 조롱을 감수했던 그가 54일간의 통도사 훈련을 통해 자신을 완전히 재설계했습니다. 그 결과 2006년 KBO 역사상 22년 만에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며 전설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이후 9경기 연속 홈런 3개 신기록, 한국인 최초 1분 시리즈 MVP, 그리고 한미일 세계리그 2자릿수 홈런이라는 불멸의 업적은 타고난 재능이 아닌 실패 앞에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낸 투쟁심의 결과입니다. 48억 원짜리 집은 결국 20년간 이어온 포기하지 않는 선택에 대한 최종적인 존중이자 보상입니다. 그러나 이대호 선수가 궁극적으로 물려주고자 하는 진짜 유산은 트로피나 펜트하우스의 등기 권리증이 아닙니다. 그는 이 집에서 가장 소중한 공간은 아이들 방이라고 단언하며 자신이 겪었던 결핍을 자녀에게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안정감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아내를 내 삶의 전부라고 저장하고 아이들이 자신을 아빠라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난다고 고백하는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성공의 최종 정의를 발견합니다. 불 켜진 집, 누군가 기다리는 것,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이대호 선수의 펜트하우스는 과거의 고통을 기록하고 현재의 헌신을 실천하며 미래의 메시지를 담아내는 살아있는 3D 자서전입니다. 그가 남긴 유산은 숫자가 아닌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삶을 통해 자녀에게 전해지는 포기하지 않는 정신 그 자체입니다.